검은 비단 상자와 저주의 며느리. 때는 조선 후기, 충청도 내륙 깊숙한 곳 비옥한 들판과 푸른 산에 둘러싸인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학문과 예법을 지켜온 양반 집안 윤씨 가문이 살고 있었지요. 윤씨 집안은 부유하지는 않아도 청렴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집안이었습니다. 윤씨 댁에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집안의 둘째 아들, 곧 때를 이을 장손이 혼인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부의 이름은 선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총명하고 어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혼례 당일, 집안 마당은 북적이고 풍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에 단아한 얼굴, 선화가 가마에서 내려 집안으로 들어설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가 윤씨 집안의 새 안주인이 될 아이라니 참으로 보기로구나. 하지만 그 순간 선화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시누이, 옥년이었습니다. 옥년은 이미 혼인을 했지만 자주 친정을 드나들며 집안일에 간섭하는 성미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가씨가 과연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나 두고 보자. 검은 비단 상자의 등장. 혼례가 끝나고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는 눈빛은 엄격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방 안장롱 깊숙이서 검은 비단으로 곱게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선아야, 예, 아버님. 이 상자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것이다. 내게 맡기마. 다만 절대로 열어서는 아니 된다. 선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검은 비단 상자는 선아의 방 한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일상은 차분히 흘러갔습니다. 선아는 새벽마다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장독대를 닦으며 시부모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꼼꼼했고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흐뭇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착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구나. 하지만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옥년의 눈매는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나도 이 집안의 딸인데 왜 모두 저 여자만 칭찬하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날 옥년은 부엌에서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옳게 방에 있는 그 검은 상자 대체 뭐냐? 아버님께서 맡기신 물건이에요. 열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모셔두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기는. 혹시 그 안에 무슨 흉물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선아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귀한 물건이라 하셨으니 분명 소중한 보물이겠지요. 하지만 옥년은 비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물? 아니, 저 상자가 화근이 될 게다. 내가 꼭 밝혀내리라. 이상한 소리. 며칠 뒤 깊은 밤, 선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낮게 울리는 소리, 마치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진동. 그 소리는 다름 아닌 검은 비단 상자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 안에 무슨 괴이한 것이 들지 않기를. 다음 날 아침, 옥년은 슬쩍 며느리의 얼굴을 후더니 교묘히 물었습니다. 옳게, 어젯밤에 잠은 잘 잤니? 혹시 이상한 소리는 안 들리던? 선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옥년은 피식 웃으며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는 게야. 이제 이 집안 사람들에게 알릴 차례다. 그날부터 집안 어른들의 귓가에 조금씩 이상한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검은 상자 밤마다 괴이한 소리를 낸다 하더이다. 새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기운이 뒤숭숭하지 않소? 이렇게 퍼져나간 소문은 곧 집안의 질서를 흔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화의 고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상자가 들어온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 윤씨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메, 그 상자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네. 맞아, 나도 들었소. 바람이 불어도 그런 소리는 안 나지 않나. 혹시 귀신이라도 봉인된 건 아닐까? 그 말들은 곧바로 안채, 사랑채 바깥 사람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가장 반기며 부풀려 전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누이 옥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그 상자는 결코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왜 하필 새 며느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그건 시험이 아니라 짐을 떠안긴 것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선화를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선화는 그런 소문을 귀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등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아버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제게 쓴 억울한 말들이 결국 사라지게 하소서. 그리고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시부모를 공경하고 시동생 민호에게는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누나처럼 따뜻한 새 며느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저는 형수님 편이에요. 형수님은 나쁜 분이 아니잖아요. 선화는 그 말에 잠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삼키며 웃어주었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내가 있어 힘이 된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식탁에서도 사랑채의 담소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화제는 늘 그 상자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게 아닐까. 심지어는 시어머니조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게 맡겨진 상자 때문에 집안이 이토록 어지러우니 너도 괴롭지 않으냐? 어머님, 저는 그저 아버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자리구나. 옥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일부러 옥녀는 선화의 방 근처를 서성이며 안채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들어보거라. 또 소리가 난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하인들이 귀를 기울이자 마침 바람이 장독대를 스치며 웅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옥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저 소리다. 저 상자에서 귀신이 나올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 말은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선화는 점점 집안의 괴이한 물건을 맡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의심. 결국 어느 날 저녁 집안 어른들이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주름진 이마를 짚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맡긴 상자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 혹시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화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말씀대로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옥년이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에 화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 어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 상자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며느리를 내보내든지. 그 말이 떨어지자 선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랑채 안공기는 이미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동생 민호의 눈빛만은 단호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형수님은 결백하다. 반드시 밝혀내리라. 그렇게 민호의 조용한 결심이 어둠 속에서 움트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며느리 선화의 억울함과 옥년의 모략과 집안 어른들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논의가 이어진 날 이후 윤씨 가문에는 무겁고도 찜찜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의 소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또 상자에서 소리가 난 게 아니냐? 이대로 두면 집안이 저주라도 받는 게 아닐까? 소문은 두려움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사랑채에는 다시 집안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촛불이 일렁이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시끄럽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옥년이 곧바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 모든 근심의 근원은 새며느리입니다. 상자를 지니고 있는 건 그녀이니 그 책임 또한 그녀가 져야 합니다. 차라리 내쫓는 것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다른 이들은 차마 시선을 들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선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결백합니다. 맡겨주신 물건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을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니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 울부짖는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맡긴 물건이란 핑계일 뿐이지요. 그 안에 무슨 재앙이 들어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며느리라 하나? 집안을 위태롭게 할 자라면 내치는 게 옳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선화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아직 어린 시동생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형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형수님은 날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돌보셨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분을 의심하다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잠시 놀라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곧 비웃음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일에 끼어들다니.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어리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봤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억울해하시는지, 얼마나 착한 분이신지. 형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믿음. 사랑채를 나서는 순간 선아는 무너져 내릴 듯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끝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녀는 홀로 방으로 돌아와 검은 비단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억울함이 언젠가 밝혀지기를. 저를 믿어주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음을 위안 삼아야지. 그리고 창문 너머 어린 민호는 형수의 방을 굳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눈빛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형수님을 구하리라. 그리하여 집안의 불씨는 정점으로 치달았고 선아는 이제 집안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 단 하나의 희망의 불씨. 어린 시동생 민호의 결심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지만 윤씨 가문의 안채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민호의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을 구하려면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나무마루가 삐걱거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수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금단의 상자. 방 안에는 어슴푸레한 등잔불이 남아있었고 선아는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 검은 비단으로 곱게 쌓인 상자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상자에 닿자 얼음 같은 차가움이 전해져 손이 움찔 떨렸습니다. 형수님을 위해서야. 꼭 알아내야 해. 떨리는 숨을 고르며 그는 마침내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을 때 드러난 진실. 상자 안에는 귀한 비단이나 금은보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족보 한 권과 낡은 검은고 한 대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다야? 바로 그때 팅 하고 검은고에 끊어진 줄이 울렸습니다. 그 음은 낮고 으스스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단지 줄이 헐거워져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밤마다 들린다는 괴이한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시아버지의 시험. 그 순간 뒤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지만 이번엔 미묘하게 다른 온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결국 열었구나. 민호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너무 억울하셔서.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자는 집안의 뿌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족보와 검은고,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정신이지. 나는 며느리에게 맡기며 보고자 했다. 과연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누가 의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그는 천천히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는 끝내 열지 않았다. 그녀는 믿음을 지켰지. 허나 집안 어른들 그리고 내 누이 옥녀는 믿음을 저버리고 의심을 키웠구나. 민호의 눈동자가 번쩍 빛났습니다. 그럼 형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네요. 모두가 오해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진실은 단순했으나 믿음이 부족해 집안이 흔들린 것이다. 그 순간 깊은 잠에 들었던 선아가 눈을 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뿐인데 온 집안이 저 때문에 흔들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굳은 얼굴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자가 곧 집안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제 모두에게 진실을 알릴 때가 되었다. 진실의 아침, 이튿날 아침, 윤씨 가문의 사랑채에는 온 집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겁고 불신 가득하던 공기와는 달리 오늘은 햇살이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검은 비단 상자를 손에 들고 나와 모두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상자는 우리 집안의 뿌리이자 정신을 담은 것이다. 족보와 검은고, 이것이 전부다. 밤마다 들리던 괴이한 소리는 단지 헐거운 검은고 줄이 낸 소리였을 뿐이다.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놀람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의 결백. 시아버지는 이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선화에게 이 상자를 맡기며 과연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보고자 했다. 선화는 단 한 번도 상자를 열지 않았다. 오직 믿음을 지킨 것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수군거리며 의심을 키운 것,
모진 말을 던진 것들이 부끄럽게 떠올랐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말씀을 따르고자 했을 뿐입니다. 허나 때문에 집안이 어지러워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내 덕에 우리 집안이 다시 한번 믿음의 가치를 깨달았다. 너는 이제 윤씨 가문의 진정한 안주인이다. 옥년의 참회, 모두가 숙연한 가운데 가장 얼굴이 붉어진 이는 옥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옳게 아니, 우리 집의 새 안주인. 그동안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저 역시 서운했으나 이제는 지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움이지만 세우는 것은 용서와 믿음이니까요. 옥년은 그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의 화합, 그날 이후 윤씨 가문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선아는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알뜰히 살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옥년도 예전의 질투를 버리고 며느리를 돕는 든든한 언니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동생 민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그는 훗날 형수의 결백을 지켜낸 이야기를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해가 지고 윤씨 집안의 마당에 붉은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험한 말은 집안을 무너뜨리고 믿음은 집안을 세운다. 이 일을 교훈 삼아 우리 가문은 더욱 굳건히 뻗어나가리라.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그 말을 새기며 다시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검은 비단 상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과 화합의 증표가 되어 윤씨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